미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분석. 결국 일본은 6세대 전투기 F-3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공중우세 전투기 F-22를 보다 더 발전시킨 기체라는 의미에서 슈퍼 F-22로 불리기도 하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 잠재적 경쟁 국가인 일본의 F-3가 6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것이라며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KF-X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에 대해서는 KKMD에서도 이미 3번 정도 해외 기사를 통해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침 며칠 전인 2021년 2월 8일에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다시 한번 이를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해드린 적이 있지만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35 개발 사례 등을 참고하여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최소 2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죠. 설사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대당 3천억 원을 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및 생산 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방위 예산이 1천조에 달한다는 미국이라도 쉽사리 양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공군은 5세대 전투기 F-35의 천문학적인 운영 유지비를 걱정하며 1760세대의 F-35A를 도입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도입 수량을 700대 이상 감소시킨 1050대로 변경했습니다. 대신 냉전 시대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 F-15를 거의 새롭게 다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5세대 전투기 F-15EX를 최소 144대 이상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미 공군의 태도 변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왜 미 국방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의 미래를 어둡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미 공군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공군 통합전투능력 개발실 Air Force Warfighting Integrating Capability AFWIC는 미래 공중전은 스텔스 전투기만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들을 깨트리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미 공군 통합전투능력 개발실은 새로운 전투기 로드맵을 채택하게 됩니다. 중국처럼 강력한 대공 방어망을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전투기 로드맵에서 F-35A의 주된 역할은 최대 900km의 사정거리를 지닌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AGM-158 제즘 2발을 안전한 아군 공역에서 발사하여 적의 중요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미 공군은 이를 일명 문 부수기 Kick Down the Door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약 1톤의 무게를 지닌 AGM-158 제즘을 스텔스 비행을 하는 F-35의 내부 무장창에 수납하는 경우 단 2발만 적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 비스트 모드도 존재하지만 운영 유지비가 비싸고 속도 및 기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동률마저 낮은 F-35를 제공권이 보장되는 아군 공역에서 굳이 비스트 모드로 운용하는 것은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13톤을 훌쩍 넘는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 F-15EX라면 이론적으로는 무려 13발의 AGM-158 제즘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공군 통합전투능력개발실 AFWIC가 만든 새로운 전투기 로드맵에서는 공세적 제공작전, 즉 문 부수기를 할 때 다수의 F-15E와 F-15EX를 F-35에 대동시켜 AGM-158 제즘을 대량으로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군 공역에서 방어적 제공작전을 펼칠 때에는 각종 대공 방어자산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그리고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15EX와 F-16V 같은 4세대 내지는 4.5세대 전투기로도 충분히 방어적 제공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왔었던 F-35A 1760세대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마침내 2018년 F-35의 도입 수량을
1050대로 줄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은 F-35를 1760세대 도입하려 했던 당시에는 F-16을 전량 도태시키고 그 빈자리를 F-35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도입 숫자를 1050대로 줄인 현재 미 공군은 F-16의 빈자리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소모성 전투기로 대체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언뜻 제 머리에 떠오르는 기종은 보잉의 T-7A 레드호크였는데요.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한 국책 연구기관은 이를 FA-50처럼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조하여 방어적 제공 임무 수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F-16PB, KF-16이 일부 분담에 맡고 있던 방어적 제공 임무 및 근접 항공 지원 CAS 임무를 FA-50에 인계하고 블락 70T로 업그레이드된 F-16B는 F-15K, F-35A와 함께 공세적 제공 임무 위주로 투입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이 기사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선명한 이해가 가능하실 듯 합니다. 그럼 2021년 2월 8일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다른 나라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신형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한 일본 고위 관료의 말에 따르면 2030년이면 퇴역해야 하는 노후화된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 F3 플랫폼으로서 미국은 F-22와 F-15를, 유럽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일본 방위성에게 제안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쌌을 뿐만 아니라 F3에 요구되는 능력 조건을 갖추지 못해 거절되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국방성은 F3 개발 프로젝트를 연말에 편성할 차기 5개년 중기 방위 프로그램에 편입할 계획이며 수조엔 하나로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전반적인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 기업과의 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마이니치는 국방성은 또한 일본 고유의 기술을 접목한 엔진 같은 주요 부품들을 F3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F-16 바이퍼의 파생 형태인 일본의 F2 전투기는 2000년경 도입돼 2030년대에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약 92대의 F2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F-15의 일본 버전인 F-15J 또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F-16, F-15 그리고 F-2 모두 냉전 시대의 기원을 두고 만들어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는 5세대 전투기 F-22나 F-35와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보다 더 정교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 않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F-22의 경우 먼저 산정된 가격 자체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비싼 수준으로 여겨졌고 일본 방위성 관료들은 미국 정부가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수출 금지 조치를 미래에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일본 방위성에게 남은 옵션은 국내 개발이었다. F3 국내 개발안은 당시 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일본 방위산업단체와 자국 전투기 플랫폼의 생산 라인을 유지, 보존하고 싶어 했던 일부 집권 여당 자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높은 개발 비용과 일본 기업 측의 개발 경험 부족 등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수많은 난제들이 여전히 F3 프로젝트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또한 방위성은 이미 1900억엔, 하나 약 2조 원을 들여 F3용 엔진과 항전 장치들을 개발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마찬가지로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협력사와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수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 각 국가의 역량 및 업무 분배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데 있어 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벤자민 림랜드는 일본이 내놓은 5세대 전투기를 자력으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허황된 망상에 불과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독일 마셜 펀드 미국 지부의 림랜드 연구원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게
일본은 4세대 전투기 F2를 교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서방 세계 전투기들의 대부분이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5세대 전투기는 서방 세계 공군에 서서히 도입되고 있지만 6세대 전투기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념만 존재하는 상태죠. 6세대 전투기가 실제로 등장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익을 바라는 미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해달라며 미국 정부의 로비를 벌이기 시작한다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림랜드는 일본 방위산업계가 항전 장비와 엔진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설계 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엄청난 고가의 기체를 100대 이상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방위성과 재무성을 설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까지 군사장비 수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F3의 해외 판매에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낮다. 림랜드는 일본에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약정했던 영국과의 기존 협정을 토대로 개발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나라와 파트너 협정을 맺고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2021년 2월 8일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가 게재한 Japan will not build a super F-22 or new F-15 after all. 일본은 어쨌든 슈퍼 F-22 혹은 신형 F-15로 불리는 F-3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일부 언론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일본이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차세대 제공전투기 F-3가 6세대 전투기에 해당되는 성능을 지녔다며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는 KF-X가 과연 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대 교체를 위한 전투기 개발에는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일본의 F-3의 경우 미국 5세대 스텔스 공중우세 전투기 F-22를 능가하는 성능을 표방함에 따라 재정적 기술적 난관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차세대 제공 전투기 F-3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인용하고 있는 독일 마셜 펀드 미국 지부 연구원인 림랜드의 발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엄청난 고가의 F-3를 100대 이상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방위성과 재무성을 설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일본은 지금까지 군사 장비 수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F-3의 해외 판매에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6세대 전투기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그 실체가 없다는 점도 F-3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6세대 전투기에 사용될 개념과 기술들을 정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F-3 또한 설계에 어떤 기술을 채용할 것인지조차 결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향후 20년이 지나는 시점인 2040년경이 되어야 6세대 전투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등장을 하더라도 실전 배치를 통해 세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1993년 개발이 시작된 5세대 F-35의 실전 배치가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6세대 전투기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4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공백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군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만 할까요? 그 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 공군의 싱크탱크인 통합전투능력개발실 AFWIC입니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고 높은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화력이 뛰어나고 가성비 좋은 다수의 4세대 및 4.5세대 전투기들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되더라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세대 전투기는 돈 먹는 하마라는 5세대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도입비와 운영 유지비를 무서운 속도로 먹어치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147대의 F-35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될 텐데요. 거기다가 100여 대의 F-15J를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만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데 F-3를 일본이 자체 개발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뜻이죠. 일본은 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강요하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로비까지 더해진다면 F-3 개발은 그야말로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야기의 초점을 KF-X에 맞춰서 이번 기사를 분석해보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지원 전력으로서의 KF-X의 효용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특유의 하이 앤 로우 믹스 전략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재구성한 새로운 전투기 로드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5세대 전투기 F-35를 80대 정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4.5세대 전투기 KF-X를 120대 정도 생산하고 200여 대의 F-15K와 KF-16을 4.5세대 전투기 F-15EX와 KF-16V로 각각 업그레이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026년 양산 예정인 KF-X가 실전 배치되어 완전하게 전력화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35년 정도면 KF-X는 실전 운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쌓인 전투기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부 무장착 및 기타 개량을 통해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2040년부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들을 참고하여 지금의 KF-X보다 한 체급 더 큰 F-15K급의 신형 공중우세 스텔스 전투기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은 KF-X를 개발한 덕분에 이웃나라 일본과는 달리 큰 전력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하면서 5세대 전투기 개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대한민국과는 달리 독자적인 능력으로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지만 KF-X가 제자리를 잡는 시기가 오면 그 격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2 이후로 일본은 전투기 개발에서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랬듯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심지어 추월까지 하는 역사가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